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금 금리는 요즘 3% 그죠? 그리고 대출 금리는 8%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가져다 주는 거는 어떻게 현상을 볼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쌤의 주식만 풀어줘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서 있는데 다른 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끝까지 영상 안 보는 티가 나는구만. 막 이러면서 처음에 주식시장 풀어주고 경기시장 풀어주고 뒤에서 또 부동산 이렇게 뉴스 읽어주면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데 끝까지 안 본다라는 그 증거를 얘기하시네요. 원래 부동산 풀려면 경기를 지금 좀 흐름을 봐가면서 풀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경기를 먼저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옛날이래. 이런 게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있고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탑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부터 경기를 푼다는 거로서 경기 시장을 풀고 그 다음에 업종을 풀고 기업을 푼다 이거고요. 반대로 바텀업은요 밑에서부터 푸는 거예요. 회사의 기업과 실적이 좋고 그리고 그럼 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지겠네. 그러면서 얘가 나라 경제 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좀 거의 들여맞는 거는 탑다운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 밑에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에 직격적으로 유동성에 있어서 빨리 움직이는 바는 뭐냐면 부동산보다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주식시장 전에는 또 글로벌 시장이 더 많이 파격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먼저 풀어주는 게 원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의견이 한번 나왔길래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먼저 부동산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7기가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제 주식 7기가 모집 중에 있는데 한 분 자리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예요. 예, 마지막 자리인데 여러분들 정말인데요. 꼭 들으세요. 7기 이제 들으면 아실 거예요. 후회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4기 때부터 모집할 때부터 들어라 들으세요 5기 모집할 때도 제발 들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6기는 지금 이제 부산 경남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부산 경남에서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시작이 되는데 많이 모이셨어요. 부산 경남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4일부터 시작을 하네요. 예, 그래서 부산 하는데 이 경남 부산이에요. 경남 부산인데 한 7분 정도 8분? 아니요 9분이네요. 저 포함해서 9명이 소수의 과외를 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9명 하면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대1 과외 방식이기 때문에 수준이 엄청 집중 트레이딩을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라도 선생님 저 사실 주식 수업은 안 듣는데요. 제가 부산 경남에 있는데 리얼티쌤 진짜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하는 분들은요 저희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1대1 카톡을 주시거나 하면은 뒷부리 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 언제나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 5기 이제 이번 내일이거든요. 5기가 이제 내일 금요일 수업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부산에서 여긴 인천 그 다음에 여긴 부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하면 6기 하고 이제 그다음 7기 이제 모집 중인데 7기에서 마지막 한 자리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7기에는 지금 재수강 선배님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재수강 하는 분들이 벌써 한 3명 정도가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선배들도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이 재수강 선배들 빼고도 한 자리가 지금 남은 걸로 신규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기도 엄청나게 지금 핫할 걸로 보고 있어요. 선배들이 강의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서 또 재수강을 듣는다는 거는 본인들이 하고 나서 이게 분명히 맞거든? 분명히 맞는데 더 다듬었고 더 정확하게 더 예리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마지막 한 자리 남았습니다. 정말 신청하셔서 여러분 저는 종목 상담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걸 사라 이걸 팔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얘가 차트를 가려놓고 오른쪽 끝자락에서 얘가 정말 매수했을 때 올라가고 매도하면 내려가는 그 스킬을 알려줍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현금 관리나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심리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특히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 경기를 어떻게 읽어가는지를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정말 캔들의 키역도 몰라도 되고 주식이 지읒도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 정말이지 펀드 제가 얘기를 해요. 펀드 매니저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펀드 매니저 이상이라는 거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확실한 증명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모두 해피하게 웃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카톡방에서 리얼티쌤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겠습니다. 맨날 듣는 게 그거예요. 수업 들으신 분들이 정말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고 50이 넘었는데 뭐 투자하다가 정말 맨날 힘들었는데 정말 이제 마음 안정되고 너무 해피합니다. 인생 정말 새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공개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맨날 다 난리가 납니다. 매 기수마다 적중률은 95%예요. 그러니까 수강 들었다는 95% 이상이 95에서 98%가 다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테스트해서 안 되면 못 내보내 집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트레이딩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기 정말 마지막 한 자리 남았으니까 꼭 이런 거 한 자리 차고 나면 더 모집 되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세요. 요거 마지막 정말 한 자리 남았으니까 꼭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죠. 3%대로 주저앉은 예금 금리 최고 8% 돌파한 대출 금리. 자, 이거가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대출 받으신 분들 좀 계셔요. 예전부터 그죠? 뭐 2년 전부터 해서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이 대출 받은 거가 특히 이제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고 신용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담보 대출도 좀 올랐어요. 담보 대출도 좀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 대출입니다. 얘가 지금 여러분들 직격탄이실 거예요. 막 갑자기 3% 내던 분들이 지금 뭐 7% 뭐 이렇게 내고 나면 예를 들어 옛날에는 뭐 150만 원 내는 분이 지금은 뭐 350만 원 뭐 이렇게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만세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피가 마르죠.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는 이게 5%까지 갔다가 어제는 4%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3%래요. 점점 내려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내려가는 건 이거가 아니죠. 이거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건데 이거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금 금리가 이게 노무현 정권 때도 약간 비슷한 이게 룰이 있었어요. 비슷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는 투자에 이제 알고 있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뉴스가 뉴스 신문글이 뭐 예금 금리가 낮다 이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기이하다 뭐 부동산 침체 기화로 어쩌고 저쩌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온라인 세미나 때 여러분 우리 2만 원 내고 온라인 세미나 했는데 12시 돼가지고 끝났죠. 거의 11시 반인가? 3시간을 열강을 해드렸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선배들도 그렇고 다들 뭐라 했어요? 돈 2만 원에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20만 원을 받아도 이 정도 퀄리티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어디 가면 2, 30만 원 받고서는 23년 장세 한 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제가 대강 쭉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매뉴얼에 대한 신빙성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파트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때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학문을 한 파트만 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깊게 해서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따져봐야 돼요. 예리해야 합니다. 예리해야 돼요. 상당히 날카로워야 됩니다. 이게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 생각하고 예리한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았을 때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 아다리라 그러지. 아다리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적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3%로 이제 주저앉았다 이거야, 금리가. 그러면 금리가 뭐가?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아시죠? 적금은 뭐예요? 매달 넣는 거예요, 매달. 매달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목돈 만들려고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사회초년생들은 20만원, 요즘, 그죠? 25만원, 이렇게 적금을 넣은 거예요, 매달. 그쵸? 이 매달 적금을 넣는데, 이 매달 적금 넣는 거가 예를 들어 5%짜리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은 20만원 곱하기 12개월, 괄호 닫고 1년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0.05, 이렇게 하면 X값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20만원씩 12개월 넣어서요. 0.05% 이자 5%니까 그러면 X값이 나오냐? 적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은행 평잔법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평잔법에 의해서 5%의 절반이 0.0
0.025%가 나옵니다. 그 정도 0.025%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첫 달에 내가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5%를 주는데 11개월 차에 둔 거는 5%를 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해볼게요. 내가 11개월 차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이 돈을 굴려요. 돈 빌려주죠. 대출을 해준단 말이야. 그걸 예대마진이라고 그러는데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죠? 적금 넣으신 분한테요. 근데 11개월 차에 받은 거는 언제 돌려줘야 돼요? 11개월 차에 받은 25만 원은 2달 뒤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5%를 줘? 못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12개월 차에 들어온 거는 0.0, 예를 들어 0.01?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절반 수준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적금 금리와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예금 금리는 다르다 같다? 다르다. 받는 건 같아. 이 숫자는 같을지어도. 오케이 이해됐어요? 예금은 내가 목돈을 한 방에 넣는 거야. 그럼 만기 때 가서 돌려받는 거야. 물론 중도에 해약해도 뭐 위약금은 없어요. 그냥 돈 돌려받는 거야. 적금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해약해도 위약금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그까지 이자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금 금리가 지금 3%다 이래. 그럼 적금 금리는 더 싸졌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매우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예전에요. 제가 얘기했죠. 노무현 정권을 얘기했죠. 노무현 정권 때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어땠을까요? 주식시장이. 옛날 노무현 정권 때 주식시장이 화랑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 화랑. 예. 엄청나게 활기차게 이제 올라가는 거지 막. 그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떠돌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뭐 친미생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뭔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을 누르자 그 돈이 모두 주식시장으로 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정책은 눌렀지만 시장은 어땠습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도 하락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경험했던 거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거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이클상으로도 온 겁니다. 사이클적으로도 온 거고요. 정책에 따라서도 온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경기가 화랑이 됐을 때요. 주식시장도 붐이고 부동산도 붐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주식은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퇴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침체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복기가 있고요. 이 회복기를 겪고 나서 넥라인, 어깨라인,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화랑기, 호황기라고도 하죠. 이 호황기 때 비로소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함께 스타트하는 경우가 상당히 정식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시장의 위치는 어디냐면 아직도 여러분 회복을 겪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회복을 겪지 못했잖아 주식시장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주식시장의 회복을 못 겪었는데 지금 금리가 지금 점점 내려가서 3%라고 해요. 그럼 지금 다운이 많이 돼 있죠. 침체로. 그죠? 그리고 요 근래 주식시장이 더 이상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2000선 붕괴를 안 하고 있죠. 2200에서 2300에서 이런 데서 다지기를 지금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침체라는 표현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그렇다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3%밖에 안 주는 예금에다가 이제 돈을 넣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제는 여길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마치 부동산 누르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 적금, 예금 넣는 이 현금들이, 유동성 현금들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분명히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월 12일, 1월 초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금 금리가 너무 높았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주식시장에 이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찍을 때 저번 달쯤인가 저번 달인가 얘기했을 때 또 카톡방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금리도 맞아요. 제가 유튜브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경매왕자님인가 아니면 아이캔님이 댓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금리도 상투가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네, 기억나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나니까. 예, 여러분 댓글 꼭 써주세요. 이런 거 감사해요. 제가 답변 다 드리잖아요. 금리도 상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금리가 상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리도 상투가 있군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금리가 점점 눈치껏 이제 서서히 뭐부터 예금 금리부터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금부터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아직도 포켓으로 갖고 있고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곧 내일 발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 예상 집계는 당연히 저번엔 7.1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앞자리 수가 이제 바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모두 다 하고 있죠. 이것이 바뀌는 거가 먼저 나타나는 거가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9%에서부터 지금 고점 찍고. 그죠? 계속 내려가는데 이번에도 이게 내려갈 거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런데 보합이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미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우리는 미국의 다우지수에서부터 발굴을 해놨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2만원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제 빠지는 현상을 우리는 이거를 나타나는 현상들을 눈으로 그냥 구경만 하면 돼. 팔짱 끼고 역시 뭐 알고 있던 바야 이렇게만 우리는 가면 되는 선수권까지 이미 올라왔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은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낮아졌네 이러면서 그제서야 뭔가 매수를 하던가 시장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조정 장세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들어오는 조정은요, 생각보다 큰 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큰 조정은 아니고요, 짤막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2월달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월에 강세가 되고요. 1월이 지금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2월달에 어쩌면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2월달에 조정이 되면 또 한 번에 우리에겐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6기, 7기 빨리 들어라 할 때 정말 제가 강의로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요.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주식 드는 사람들이 부동산 듣고 부동산 드는 사람은 무조건 주식 들어요. 저는요. 거의 90%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거 완전 대한민국 모든 강의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특히나 다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장이 맨날 딸려가고 돈 잃어요. 여러분들. 손절하는 건 몇백만 원씩 하면서 수업 들으라는 거는 안 듣는 건 난 어이가 없어. 정말 기가 막혀. 돈 주고도 못 들어요. 어디 가서. 다시 본론 들어서. 광고는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주가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미. 그럼 자리를 잡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만 하면 된다고? 발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7.1보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금 금리가 여러분들 낮아졌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뉴스를 보고 예금 금리는 3%고 대출은 8%. 미쳤다 은행놈들.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 현상을 보고 우리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또 보고 가서 또 짱박아 놔야 된다는 거지, 돈을. 그래야 또 돈을 벌지. 그쵸? 그것이 바로 뭐다? 주식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3년 1월 12일 저는 분명히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저번 달에 예금 금리가 높다. 지금 5% 고점이다. 그리고 3%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제 시장으로 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유튜브 하면 이거 맨날 메모해 놓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너무 좋습니다. 꽁꽁 메모해 두시고요. 손 바뀔 때마다 깎여. 세종에 지속되는 부동산 한파. 뭐 장난이 아니죠. 그죠? 예, 부동산 한파 정말 심하죠. 세종시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8억이 4억까지 빠진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 진짜, 그죠? 리얼티밖에 없습니다. 예, 리얼티밖에 없어요. 그쵸? 올해 아파트 중개거래 절반이 직정가보다도 낮아. 환장하는 거지. 천도론 집값 급등기에 낙폭도 매우 커다. 천도론이 뭐예요? 천도, 그러니까 수도 옮기는 거. 전문가, 금리 높고 인구 유입 정책, 약세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또 모순이에요.
전문가들 금리가 높고 인구 유입이 정체 약세 예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금리 높은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게 인구 유입이 정체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부터 본인네들이 인구 유입을 얘기했대?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진짜 되게 웃겨요. 인구 어느 전문가인지 모르겠어. 어우 언젠 인구가 아니라며 뭐라 했어요. 그래 세대수였잖아. 올라갈 때는 하는 말 세대수가 증가해요. 내려올 때 하는 말 인구 유입이 안 돼요. 맨날 그냥 이 얘기 듣고 따라가는 거야. 그냥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봐봐라. 얘네가 그럼 여기 전문가들이 보세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집값 떨어졌는데 걷다 대고서는 인구 유입은 늘었는데 금리도 낮아도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 이미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떨어진 걸 보고 그냥 그거에 막간 껴맞출 것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 이게 다시 잘 봐. 여기에 지금 호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지금 국회의사당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떨어졌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떨어졌으니까. 올라가 봐라. 여기 뭐라 그랬어? 국회의사당 얘기 나오지? 맞잖아.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갔기 때문에 호재 악재 같다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참 죄송해요. 똑똑한 선생님 아닙니까? 진짜로? 이거 맨날 휘둘리는 거야. 우리 근데 부동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어때요? 이거 아무렇지 않지 그냥. 그죠? 아무렇지 않죠? 예. 8억이 4억까지 빠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저조풍들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을 때 누구 혼자 대한민국에서 외롭게 선방했습니까? 그쵸? 리얼티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아이고. 근데 오늘 조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걸 줄게요. 세종시가요. 여기서부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전세가가 막 여기서 급격하게 많이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요. 아직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급격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더 빠지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전세가에 있어서는 좀 한계치가 왔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어느 동네는요. 가격 하락이 더 이상 이제 멈췄습니다. 가격 하락이 멈춘 동네도 있어요, 벌써.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세종시는 24년도부터는 좀 집값의 변곡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발언 또 합니다. 예, 세종시 어떻다고요? 세종시 2024년에 변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 물론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그때 가서도 뭐 하락한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능성 예측이라는 표현을 썼죠.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측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정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는 세종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겠지. 그때는 확실하게 뭔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기조라면은 예상대로 예측대로 역시나 2024년까지 빠지겠구나라는 게 거의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아직은요.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생기면 갑자기 딱 이제 바닥치고 변곡 생겨버리면 그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세종에 혹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 직장만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준비를 서서히 해나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종시는 지금 전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 인기열이나 이런 것들도 좀처럼 괜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세종시 같은 곳에 전세자금 대출 전세 대출이 만약에 좀 이자가 지금 금리가 좀 낮아져서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종시 같은 데는 전세가 매우 전세 가격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회복이 빠를 겁니다. 회복이 빠를 거예요. 세종 같은 경우는요, 월세에 대한 인기가 지금 좀 많을 거라고요. 분명히 월세로 많이 선호들 하고 예전부터 작년 초부터 계속 그랬을 텐데 재작년 말 그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금리가 있으면서 이제 낮아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세 가격 회복이 매우 빠르고요. 이 전세 가격은 결국엔 나중에 후에 매매 가격을 치켜 올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세종시도 이제부터는 예의주시를 지금부터 24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는 뭐 세종시 모니터링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쓸데없이 세종시 계속 볼 필요도 없었어요. 쉴 땐 쉬어야지. 그 뇌가 그거 살겠나?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야 그 맨날 그거 세종시 보지 말고 수업이나 들어라 좀. 아 나 진짜 제발.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형 마피 눈물의 금맨. 아유 참 철길 따라 집값 뛴 곳 이곳 비명 커졌다. 어디냐 바로 리얼티 쌤이 또 욕 바가지로 먹은 데가 있죠. 그죠? 어디에요? 양주 옥정 신단지 분양권 거래 증가 대부분 뭐다고? 마피 무피 여기 피가 얼마나 많이 붙었었어요. 제가 이거 재작년에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양주 빠진다. 빠지더라도 어디부터 빠진다. 옥정부터 빠진다. 그때 저한테 댓글로 지금 그게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게 옥정 투자하는 사람들 카톡방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욕먹고 이 새끼 무슨 전문가냐고 욕 먹었는데 결국 오늘날 돌아와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 말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작년부터 빠진다고 하고 여기 증인들도 많아 우리 카톡방에는요. 올해 초 입주 예정인 경기 외곽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마이너스 피 거래가 잇따른다. 2019년 20년 급등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 호재를 부각시켜서 분양한 단지가 많은 가운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GTX 좀처럼 이것도 아니라 그랬지 그죠? 이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랬지 이것도 그쵸? 바로 이렇게 안 들어온다 했죠. GTX 호재 보지 말라고. 근데 뭐라 했어요? GTX 호재 가지고 이건 가지고 부각시키면서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 심지어 나중에 뭐? EF 환장한다. 그러면서 막 갖다 그리지 마. 화가지 화가 난리 났죠? 그죠? 난리 났죠? 아, 제가 이거 GTX 뚫리지도 않은 거 확정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려가면서 카톡방에 띄우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유튜버에서 입지 얘기하면서 입지 전문가라고 자기가 대한민국 탑 입지 전문가라면서 앞으로 여기가 뚫리면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그런 얘기할 때 내가 저 혼자 뭐라 했습니까? 웃기지 마라. GTX A 노선 뚫리지도 않았다 아직. B 노선 아직 공사도 안 했다 그랬죠? A 노선 이번에 다녀 이제 다녀 이제 열차가 이제 완성돼서 뭐 올해 좀 이제 올해 운행 시작이야 A 노선이. B 노선 아직도 해요. B 노선 아직 공사도 안 했어요. 참 근데 C, D, E, F 알파벳을 외워요. 최근 집값 하락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에서 반토막난 금매로 처분한 사람도 있다. 여봐. 에휴 참 난리죠. 그쵸? 에이구 뭐 더 이상 말해서 뭐하겠어. 여봐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75제곱미터 이거는 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초 분양가 2억 8,800에서 3억 5백만 원 수준에 못 미치는 마피 나왔죠. 1,500만 원 상단의 발코니 확장비를 고려하면 매도자가 손해를 감수했다. 손절을 하는 거야. 이 단지에서는 지난달에만 54건의 분양권 거래가 등록됐다. 그죠? 근데 보세요. 대부분 최초 분양 수준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내린 금액대로 수분양자들이 손실을 감내하고 급처분했다. 이 사람들이 일부가 저를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빠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를 욕했겠어요. 결국엔 지금 대가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저한테 전문가 같지도 않다고 뭐 이딴 새끼가 전문가냐고 욕을 하더니 결국엔 지금 이 사람이 돈으로 대가를 치는 겁니다. 그 욕했던 거를. 참. 근데도 불구하고 진심입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분들.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에휴. GTX C노선 7호선 연장 등으로 호재로 집값 급등기에 가격이 올랐다. 그쵸? 근데 이거 결국엔 집값 빠지니까 닭광이잖아. 닭광. 나가리죠. 아무 의미 없잖아. 정말 리얼티 쌤한테 부동산 수업 들은 사람들 정말 잘 배웠지? 정말 그쵸? 진짜 잘 배우고 있는 줄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제가 어제 늦게 TV 방송을 하나 봤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부동산에 이제 바닥이 왔다. 이거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 2만 원 내고 온라인 세미나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풀었죠. 부동산이 바닥이 다 와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대체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고요. 23년도에는 정부에서 정책을 풀 걸 다 풀었기 때문에 바닥이 왔고 뭐 미분양이 있는데 이 미분양도 급히 소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둔촌주공 얘기도 하고 강남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안 빠졌어요. 용산 같은 경우는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너무 특수성이고요. 아직도 바닥은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수도권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23년이 바닥이다. 24년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온라인 세미나에서 풀어드렸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분석하는 방향은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거가 더 저는 맞다고 보고 전 여기에 기울입니다. 24년도 분석팀에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이게 맞다 24년도에 바닥진다 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식의 회복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주식이 호황으로 갈 때 그리울 때 부동산이 보통은 바닥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년도에 주식이 회복하고 호황까지 갈 수는 없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23년도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거기에다가 부동산 분석을 갖다가 제가 하는 걸 갖다 껴맞추면은 24년도가 거의 이 이상 이렇게 표현하지. 얘를 포함한 이 이후 24년, 25년 뭐 이쯤이겠지. 그쪽으로 뭐 25년 상반기, 25년 6월 달까지 이 안에 아무래도 부동산이 뭔가 좀 바닥 신호가 와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수도권은 좀 존재하지 않을까. 늘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그쪽으로 조금 24년 쪽 이쪽으로 좀 편승을 하긴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23년도는 바닥이 글쎄 만약에 23년도에 바닥이 나타나면 지금 상반기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지금 뭔가 꿈틀꿈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용산 가지고 꿈틀꿈틀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방송에 실망이다. 뭔 실망이야? 네가 나보다 집 많아? 나도 무지 많아. 아파트 진짜 명함 까면 비교도 안 돼. 웬만한 사람 10배는 더 많아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 누가 상투에 들어가래? 어이구 참나. 누가 상투에 들어가래? 누가 빚 내래? 수업 듣고 온 거 아면 그런 거 안 할 텐데 그냥 응? 혼나야 돼. 혼나서라도 회복되면 뒤지고 내줘야지 내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참 안타까워요. 자, 거꾸로 오늘 반대로 하는 건데 좀 적응되기 힘드네. 자, 다우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했었죠. 다우지수에 대해서도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쌤 지금 리얼티 쌤 보시기에는 다우지수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거 굳이나 yes and no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굳이나 가려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외국인 형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올려줘. 나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딱 올려주더라고. 이렇게 2%씩이나 빵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방금 앞에 거 외국인 형한테 전화한다는 건 지극히 100% 농담입니다. 전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이 차트에 이제 읽어내고 하는 기술들을 습득해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우가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굳이나 위냐 아래냐 옆으로 현재 횡보 중인데 위냐 아래냐 했을 때 저는 위에다 둡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확실하게 단기적으로는 위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중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이 34,700 정고점 있지 않습니까? 이거 12월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직전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우지수의 역대급인 36,900 지수도 한번 타겟으로 올 2023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뚫을 것 같아요. 36,000원. 오늘 또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1월 12일 쌤이 다우지수를 사상 최고점을 올해 안에 뚫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스닥은 아닙니다. 나스닥도 지금 따라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나스닥이 지금 다우지수를 따라서 올라가려면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스닥에는 이제 테슬라, 서학개미 운동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테슬라는 여전히 쳐다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락이다. 볼 수 있고요. WTI 기름값 한번 보도록 하죠. 국제 기름값 지금 밤새 좀 많이 올랐어요. 3% 대폭등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대폭등한 거가 그렇다 해서 얘가 뭐 기조가 전환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다소 좀 두들겨 맞고 다시금 좀 빠지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WTI도 많이 빠졌어요. 유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뭐 부담을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여기서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뭐 기조가 크게 전환되려면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죠. 환율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1243원에서 계속해서 횡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서 진짜 좀 반동 올 줄 알았어요. 좀 반동 올 줄 알았거든. 좀 와야 되거든. 근데 여전히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온라인 세미나 때 풀어줬죠. 환율이 이렇게 무너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그렇죠? 오늘 예금에 대해서도 금리가 낮아지고 예금 금리 낮아지죠. 환율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플러스 큰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가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도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못 따라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얘는 올라갔지만 지금 만약 못 따라갔다 이런 분들은 뭐 너무 급하게 막 한 번에 막 내가 예를 들어 금 투자는 막 2천만 원 하겠다는 2천만 원치 골드 막 확 사놓고 이러지 마시고 일단 조금씩 매수를 하시다가 조정이 오고 그러고 나서 조정 온 상태에서 좀 지켜보고 다시 갈 듯하면 그때가 본격적으로 좀 베팅을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금 투자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 투자가 또 가져다주는 어떤 그 매력이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닥 좋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달러 기억나십니까? 제 방송을 다 지켜보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한 달러, 원 달러 같은 경우도 뭐라 했어요, 제가. 이거 먹으러 올라가고자 하면 갈 수는 있는데, 굳이나 이거를 글쎄, 뭐 차 뜨고 뽀 뜨고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금을 그렇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면 뭐 맞아요. 근데 이걸 글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이게 이제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금에 대해서 좀 알 때 제가 이제 크게 있어요. 1번 되게 단무지한 방법이에요. 골드바 사는 거예요. 무식하게. 예. 뭐 무식한데 이게 또 괜찮은 방법이니까 너무 그렇게 볼 건 그렇고요. 그냥 심플하다는 거지 진짜. 골드바 사요. 종로상 가가지고 골드바를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건데 신한은행에요 골드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 투자하는 통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골드 통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세 번째는 이제 골드 펀드가 있어요. 금 펀드 여기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로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건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골드바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현금 내고 현금 받는 방법으로 해서 얘를 좋게 말하면 절세, 나쁘게 말하면 탈세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방법이 있긴 있었어. 그게 있었다 난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별 문제 없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 와볼게요.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월 달에,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제가 이날, 여기서, 이날이 이제 요날이군요. 요날이 D-Day가 될 것입니다. 그죠? D-Day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D-Day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날은 제가 카톡방에서 저녁에 새벽 2시까지 혼자 끙끙거리면서 분석한 결과 내일은 주가 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일은 주가가 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떴어요. 그러고서 제가 뭐랬냐면 이날이 역사적인 D-Day가 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 D-Day가 될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지금 며칠 동안 미친 듯이 막 끌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제 얘기 듣고서는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전혀 못 하세요. 제가 지금 좀 암울한 게 뭐냐면 좀 마음이 신경 쓰이는 게 LG화학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LG화학을 얘기를 했는데요. LG화학을 제가 10월 달에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이 10월 달에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를 바로 그때 샀어야 되는데요. 이걸 그때 안 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11월 달 가가지고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신 분들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방향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서 하셔야지 제가 종목을 던져줬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해줬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업 들은 선배들은 수업 들은 분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끄떡끄떡 맞다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리스크 관리를 배우지 않으면 주식은 절대적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종목 딱 줬다가지고 사세요 파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그래서 종목쟁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제자들이 알아요. 근데 종목쟁이 만드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저. 선생님 이거 사요? 이거 팔아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알아서 사는지 파는지를 다 봐요. 다 분별할 줄 알고요. 그 방법을 가르칩니다. 저는. 언제까지 맨날 남의 얘기 듣고선 살 거야. 자기가 분석해서 해야죠. 그거를 다 가르친다라는 거. 쉽게. 너무 쉽게 가르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률이 95%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와가지고 다 배우고선 다 고수되는 거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